책권들이 즐비한 골목에 작은 책방 하나가 보이는데요. 그 안이 뭔가 분주합니다. 언택트 시대, 새롭게 책을 만나는 시도 중이라는데요. 너 보일 수 있잖아. 우리는 이거 어떻게 보냐? 이름하여 랜선 라이브 독서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한다고요. 저희 오늘 1월부터 책수다라고 저희 책방에서 이따따 TV에서 그 유튜브를 시작했었는데요. 오늘 첫 라이브 방송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떨리고 기계치인데 막 이 프로그램 다운받고 이 실행을 시켜보고 하느라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제대로 될지 너무 긴장되네요. 떨리는 첫 번째 라이브 방송을 앞두고 이렇게 책방에서 준비가 한창일 때 또 다른 모니터 앞에선 바로 제가 대기 중입니다. 제가 지금 랜선 라이브 독서회에 참여하려고 하거든요. 요즘 언택트 시대잖아요. 이 시기에 어떻게 서점을 즐길 수 있을지 또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책을 읽을 수 있을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디든 발걸음이 뜸해진 언택트 시대. 동네의 작은 서점들도 그 변화를 피해갈 순 없었는데요. 한때는 대형 서점엔 없는 독립서적을 찾아 모이던 독자들과 또 작은 책방에서만 운영하는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이 공간. 하지만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면서 그 전과 달리 조금 잠잠해진 모습입니다. 석 달 문을 닫았었고, 네, 월세를 걱정해야 될 상황에 이르렀고, 네, 일체 모든 활동들이 중지됐었죠. 코로나 이후에 5월 22일 날 재개해서요. 조금씩 모임을 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100% 모든 모임이 활성화돼서 돌아가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제가 하려고 했던 꿈이자 어떤 사명이라고 하면 너무 크게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방향이 여기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표님의 확고한 신념 덕분일까요? 예전의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이 서점. 정기적인 독서 모임 중에서 오늘은 돈키호테 독서 토론이 있는 날입니다. 스페이스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2016년 문을 연 이곳은 인문학 모임을 위한 공간이라 할 정도로 책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들이 많이 찾는다는데요. 독서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책을 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모임은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상대가 있었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좋아요. 잘 사람들 밖에서 못 만나니까 만나서 좋고, 만나서 이런 책 이야기를 아무 곳에서도 못 하는데 책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이 독서 모임이 있어서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바쁜데도 불구하고 꼭 이 시간을 지키거든요. 많은 이들과 책을 함께하고 싶지만 마음 같지 않은 이 시기. 그 아쉬움을 달래려 대표님께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고 합니다. 코로나 휴무를 가졌었고요. 그동안 저는 책방의 앞날을 기획을 하고 많은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첨삭이 안 되잖아요. 책방 주인의 소소한 브이로그는 물론 책 메이트들과 함께하는 책수다 콘텐츠로 신세대 북튜버 자리를 노리는 중입니다. 계속 어떤 소통을 이뤄내야 되고 또 어떤 새로운 신선한 그런 플랫폼이 되어야 하는지 계속 고민을 하고 기획을 하고 그걸 실천해보고 하는 와중에 있었어요. 좋은 책 소개해주는 그런 북튜버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책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삶의 변화 내지는 그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사는가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그런 모습들을 담고 싶었어요.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랜선 모임도 꾸준히 진행됐는데요. 글쓰기 습관도 드리고 내 삶의 이야기도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글쓰기 모임. 일일 읽을 온라인 글쓰기는 평일 매일 쓰는 글쓰기고요. 그런데 각자의 생활 속에서 글을 쓰고
저희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 자정을 마감으로 기점으로 해서 자정까지 한 편의 글을 올려주시는 그런 모임입니다. 또 다른 온라인 모임은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새벽에 시작됩니다. 새벽 5시 30분부터 1시간으로 루틴 생활의 어떤 루틴을 만들기 위한 독서 모임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저희 새벽 루틴 북클럽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랜선 모임도 지금 기획 중이고요. 1회인가 2회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다음 주에 첫 라이브 방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말 예고가 떴습니다. 저희 라방 날짜를 공지해야 되죠? 9월 20일 화요일 11시, 오전 11시. 네, 제 아무튼 메모라는 책이 있어요. 정혜윤 작가. 네, 정혜윤 작가의 책이고 간단하게라도 읽고 오시면 책 앨범 같이 만나요. 읽고 오시면 그날 MBC에서 오신답니다. 저희 라방 하는 걸 또 찍으신대요. 네, 저희 정말 만나러 갈 거고요. 저도 준비 단단히 마쳤습니다. 기억하려는 날 달려있다. 네모. 책 읽기 좋은 가을이라죠. 저도 라이브 방송을 위해 사무실을 벗어나서 가까운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책이요. 이 책 아무튼 메모라는 책인데요. 저도 어제 저녁까지 완독에 성공을 했습니다. 라이브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곧 11시부터 시작이니까 이제 곧 시작을 하겠네요. 제가 들떠있던 이 시각, 이곳은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책수다 3인방이 드디어 한 곳에 모였는데요. 첫 라이브 방송 전 마지막 포인트들을 점검 중입니다. 자, 내가 무엇을 성경책인가요? 어떻게 버텼는지 메모를 준비하면서 선택하고 먼저 하실까요? 안 되는데 네. 하나 둘 셋 책수다 화이팅 하자. 하나, 둘, 셋, 책사 화이팅! 끝났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안녕하세요. 책수다 팀. 네, 여기는 읽다 책방이고요. 저희는 책수다 팀 이름 한번 거지야? 유경은 네, 오이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유튜브 카메라 이외에 한 대가 더 있어요. 있습니다. 저희 지금 잠깐 보여드릴까요? 어머? 생방송에 제가 말했죠? 저희 문화요 팀 안녕하세요. 정말 같다니까요. 지금 여기 문화요 카메라 VJ가 이 라이브 현장에 가 있거든요. 또 화면을 보니까 되게 반갑네요. 수고해주세요. 친친뷰 TV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최은혜 쌤 안녕하세요. 저요. 유둥둥님 안녕하세요. 유둥둥 귀엽나요? 오늘 활약할 제 랜선 이름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제 이름 불러주니까 기분 좋네요. 이 책을 정혜윤 작가라는 분이 썼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이분이 사실은 그 전업 작가가 아니고 라디오 방송 PD예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이 책은 아무튼 메모. 사소하게만 생각했던 하나의 끄적임이 사회적인 이해로 또 자신의 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해주는데요.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 나의 검은 눈에 강아지 루시가 있다. 물소리와 고래와 커다란 나무와 작은 꽃, 생명의 다양함, 변화를 원하고 행하는 용감한 사람들이 있다. 메모장이 꿈의 공간이면 좋겠다. 그 안에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이 있다면 더 좋다. 네, 너무 공감이 가네요. 랜선 만남은 처음이라 어색할 줄 알았는데요. 읽었던 책 구절을 들으니까 정말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기 실시간으로 채팅을 할 수 있거든요. 자기만의 자유를 가지고 와서 이혜란님께서는 등원하고 바로 도서관 가서 빌려왔다. 가볍지 않고 이렇게 또 이야기해 주시고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쌤들 덕분에 좋은 책 알게 됐습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여긴 제가 인사한 채팅이고요. 유둥둥님 학창 시절 스터디 플래너에 스스로 다독이는 글 엄청 썼던 기억이 그죠? 나요. 제가 채팅에 적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도 열심히 이런 말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특히 고3 때 맞아요. 공부는 안 하고 계속 메모만 하고 있잖아. 공부 안 하고 계속 계획만 짜고. 다이어리 꾸미기가 한때 취미였던 적도 있어요. 미안했던 거잖아요. 비록 각각의 장소에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책, 하나의 화면을 통해 마음껏 소통할 수 있었던 시간인데요. 언제 아이디어가 가장 많이 떠오르세요? 우리가 여기를 보고 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지금 여기가 모니터링하는 지금 화면을 보고 채팅창이 하느라고 있어가지고. 고개를 다 저도 세 분과의 대화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남은 한 주 잘 보내세요. 즐거웠습니다. 네, 형님들 잘 너무 돼요. 감사했어요. 안녕. 바이바이. 끄겠습니다. 안녕. 어땠어요? 막 분답도 날랐죠? 아, 너무 재밌었네요. 근데 라방은 원래 분답게 하는 거라면서요? 진짜 라디오 듣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조금 더 긴장하시던데. 책소다 3인방 분들 이대로 보내드리기 아쉬워서 저희도 랜선으로 초대를 해봤습니다. 참가 신청을 눌렀는데 유진이. 오셨어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먼저. 아 준비 다 되셨나요? 네, 저는 유둥둥으로 아까 활동한 문하요 MC 이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어제 이 책을 다 읽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언택트로 이렇게 만나는 게 문하요에서도 사상 처음이고요. 네, 또 지금 세 분께도 처음일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쵸. 혼자 책을 읽는 것보다 좀 같이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분석하면서 읽은 느낌이 좀 들었는데 세 분 느끼시기엔 어떠셨어요? 이제 그냥 독서 모임 할 때 읽는 거랑 랜선에서 구독자한테 어떤 질문 던지고 또 피드백이 빨리빨리 원활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염두에 두면서 읽는 조금은 좀 다른 형태의 독서를 했다고 할까요? 네. 그동안에는 오프라인이 되게 많았잖아요. 독서 모임은. 그리고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대화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막상 하고 보니까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고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에 버금가는 그런 느낌을 저희가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의 제약도 없고 공간의 제약도 없고 뭐 거리의 제약도 없다 보니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코로나 시대에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진행을 하시면서는 오프라인이랑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거랑 좀 차이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달랐어요? 아까 어느 분이 채팅창에 쓰셨더라고요. 굉장히 차분하게 오프 모임에서는 차분하게 독서 모임을 리드한다면 이 유튜브라는 특성에 맞게끔 조금은 좀 깨방정? 깨방정이라고 했죠 아까? 활발하고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야 돼서 그런 것들이 조금 신경이 쓰였습니다. 네. 멀리 계신 분들이 일단은 접속을 해서 자주 못 나오시는 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인사할 수 있었고요. 또 지금 메모창 안에서 채팅창 안에서도 서로 인사도 나누시고 그런 점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이왕 이렇게 언택트로 하는 거 저희 문화요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번씩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화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코로나 기간 때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나름대로 코로나 기간 안에서도 의미를 찾으시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저희 책방 모임에도 한번 언택트로 한번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으로 뵀지만 너무 반가웠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에 또 안전하게 실제로도 만나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네요. 감사해요. 생방에 꼭 한번 오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렇게 나가기를 눌러서 제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오늘 하루 좀 최초 시도한 게 많았어요. 이렇게 랜선 북토크도 처음이었고 언택트 인터뷰도 처음이었거든요. 문화요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긴장도 됐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책을 또 함께 읽으면서 많은 걸 배웠고 앞으로 이 가을날 책 읽기 딱 좋은 시기잖아요. 좀 이렇게 재미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함께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맥고모를 쓴 짤막한 키에 성큼성큼한 걸음걸이, 고운 미소와 달리 쓸쓸한 뒷모습을 가진 남자가 있었다. 누구보다 섬세했고 아름다운 심상을 가졌던 청년. 이장희 선생의 경우는 상당히 도시적인 그리고 감각적인 어쩌면은 굉장히 모던한 어떤 그런 정서들을 갖다가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들과 하늘은 서로 비추어 푸른 빛이 바다를 이루었나니 이 속에 숨쉬는 모든 것의 기쁨이여. 유리처럼 섬세한 감정과 아름다운 시여, 혼돈의 시대를 걸었던 그는 시인 고월 이장이다. 과거 대구 문인들의 자료와 작품을 집대성한 대구문학관. 몇 안 되는 그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장희 선생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좀 불우한 유년기뿐만 아니고 소년기, 청년기를 아마 보낸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집안 사정의 어떤 문제 때문에 비롯된 것 같아요. 특히 성격이 좀 예민해 가지고 아마 그런 문제에 상당히 마음을 상했던 것 같고, 그런 것을 이제 문학으로 되씹으면서 극복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아생전 사진 한 장 남기지 않았던 그가 유일하게 남긴 것, 시와 서성로에 자리한 생가터다. 당시 대구에서 유명한 부호였던 이장희의 아버지 이병학. 이병학은 조선 총독부 중추원 참의관을 지낸 대구 대표 친일파다. 대구에 일본군 부대 설치 청원을 넣은 인물이 바로 그였다. 그 이장희 선생이 그 구사했던 언어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현실의 암울함이라든가 현실의 어떤 그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이 묻어 있는 그런 단어들, 언어들을 갖다가 많이 구사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직접적으로 현실에 대응했다기보다는 그 언어의 조탁을 통해서 그 아주 미묘하게 현실의 음영, 그림자를 그려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혼탁한 세상에 숨어 한평생 그림자처럼 살았다. 죄의 무게를 대신 짊어진 채 시로서 부끄러움을 토해냈다. 1924년 그의 시작을 처음 알린 동인지 금성. 시인 이장희의 대표작 봄은 고양이로다가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고양이가 봄에 이 졸음에 겨워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묘사하는 건데요. 그 묘사 방식이 굉장히 미세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는 그 묘사 방식이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감각적이고 그림을 그리듯이 아주 인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의 어떤 그런 묘사 방법 자체가 우리 문학을 전개하는 한켠에서는 하나의 전범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어떤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름다운 시어의 이면은 처절한 외로움이었다. 죄를 고백하듯 고통스럽게 시를 토해냈던 그는 결국 29회를 살다가 영원한 봄을 찾아 떠났다. 우리 문학사에서 그 문학사의 한 획을 끊는 아주 뚜렷한 어떤 흔적을 남긴 분이고, 이후에 그 정지용이라든가 김기림을 거쳐서 이 도시파 또는 모더니즘 문학으로 이어지는 우리 문학의 한 근간을 초창기를 연 그런 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조명을 받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9월 이장희의 탄생 120주년인 2020년. 세월에 가려진 채 잊혀져 왔던 그의 삶을 다시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 사람들이 있다. 고통을 피해 죽지 않아. 내게 보여다오 자유의 바다. 어제 이렇게 정리하긴 했는데 첫 런스루인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조금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지나가는 걸 보면 좀 좋은 연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푸르고 푸르니 4년째 제가 이제 계속 연주를 함께 하고 있는데 점점 갈수록 곡들도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고 시적이다 보니까 가사가 그 시적인 표현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한음 멜로디나 이런 거에 조금 더 심려를 기울여서 했던 것 같아요. 창작 뮤지컬 푸르고 푸른 9월 이장희의 시를 바탕으로 인간 이장희의 불꽃 같은 삶을 되살렸다.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김미정 대표가 고뇌로 가득 찬 그의 일생을 세심하게 표현해냈다. 내가 너고 네가 난데? 난 너의 피, 너의 그림자, 너의 우리자 반이 탄식이자! 수첩을 꺼내는데 뭐 눈빛이 반짝이고 이렇게 되면 해서 그 정도만 쥐고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건 간에 나의 뮤즈까지는 그대로 감정 가져가서 강렬한 첫 만남. 김미정 대표는 이장희의 짧은 삶을 시로 처음 만났다. 고등학교 때 아마 봄은 고양이로라는 시를 처음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섬세하고 감수성이 짙은 시를 쓴 시인이 근데 대구에서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또 한국 이 시단에서도 그래요. 뭐 여러분들이 이장희를 좀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큰 운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살아서도 외로웠던 시인은 죽어서도 외로웠다. 아버지의 그림자에 가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의 세계. 김미정 대표는 이장희의 시와 삶을 2017년 처음 무대 위에 올렸다.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작품의 플라시입니다. 먼저 백기만이 열고 닫던 시인의 이야기를 이제는 장희의 꿈으로 시작해서 장희의 죽음으로 마감하는 이야기가 됐고요. 이제 가시적인 변화는 무대일 겁니다. 평면에서 뒤에 플라티나와 철사만에 설치되어 있던 무대가 이제는 커다란 계단 2개와 원고지막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많이 넘버가 추가됐는데요. 거기는 아마 이경이라는 인물이 새로운 캐릭터로 등장하면서 만들어진 곡들이 있습니다. 23일부터 열린 제14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작품성을 인정받은 창작 뮤지컬 사이에서 특별 공연으로 초청받았다. 개성 넘치는 실력파 배우 5명이 이끌어가는 뮤지컬 푸르고 푸른. 9월 이장희의 삶을 함께한 민족시인 이상화, 무예 양주동 등 일제강점기 상실의 시대를 살아간 청년 문인들의 이야기가 녹아있다. 이 이장희라는 역할을 준비를 하면서 가장 제 마음을 움직인 부분은 아무래도 시에 대한 열정과 집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도 배우로서 같이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매 작품에 최선을 다하고 또 저도 집착 아닌 집착을 되게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참 이장희 시인이 많이 공감이 되었고 이장희라는 시인을 존경하게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이라는 인물은요, 이장희에게 영향을 준다의 개념보다 또 다른 이장희거든요. 이장희에게 너의 끝은 죽음이니 나와 함께 검은 바다로 가자라는 영향을 주는 역할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조선의 운명. 조국의 독립을 외친 젊은 시인과 아버지의 친일이 부끄러웠으나 나설 수 없었던 청년 이장희. 정말 형 지금 말 많이 나 진짜. 아이고. 염세주의적인 이장희에게 유일한 마음의 안식처였던 어머니와 연인 A꼬. 장희에게 A꼬와
어머니는 몸과 마음의 안식처이자 은신처인 것 같아요. 일제 감정기 때 세속화된 그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뜯긴 장이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두 배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장희 시인의 인생, 아픔들 이런 것들을 관객들이 한번 신경을 쓰셔서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배우들이 엮어가는 인물들의 이야기도 흥미롭지만 극을 이끌어가는 뮤지컬 넘버 역시 작품의 큰 매력이다. 시인의 아름다운 시어가 선율을 만나 새롭게 태어났다. 호동그란 고양이 눈에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오유리는 미친 봄의 불길이 푸른 봄의 생기가 흐르도다 뒤돌아라 고양이가 뛴다 봄햇살이 뛴다. 일단은 제 넘버를 들었을 때 다른 유명한 곡이 생각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걸 포커스를 두고 곡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배우 캐릭터의 감정선을 좀 최대한 많이 따라간다. 그래서 키 체인지나 템포나 박자의 변화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을 방관자처럼 살아왔던 보월 이장희. 나약한 자신의 행동마저 죄스러웠던 그의 심정이, 고독에 새겨졌던 그의 삶이 관객들에게 아로새겨질 준비를 마쳤다. 고독이는 새처럼 모함 속에 갇혀있는 큰 붕어처럼 전선에 갇힌 내 영혼 야위어. 우리 대구에 이제 강점기에 이장희라는 시인이 살았다. 그리고 이장희는 이러이러한 연유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활동은 아니지만 제 임무를 다 하고 떠났다. 그래서 청년 이장희를 좀 들여다봐 달라, 기억해 달라. 이장희 시인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응원으로 보답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 무대에 오르기 전 끝까지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장희를 찾으러 오십시오. 아, 더러운 이 몸을 어이하랴. 고요한 속에 뉘우침만이 타오르다 타오르다. 19세기 상실의 시대, 이상을 쫓을 수도 마음을 꺾을 수도 없었던 어느 한 시인의 눈물이 가을의 마지막 밤에 슬피 울리운다.